평생 젊은이와 같이 나라를 지켜왔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을 보면 늘 저의 아들, 딸 같습니다. 감정이 이입이 돼서 진짜 내 아들 여기서 못 빼가 만든다. 어떤 루트든지 최단시간에 뺄 수 있는 루트를 택해서 빼야 된다. 여기서 실패해서는 안 된다라는 아주 절박함으로 했습니다. 어떻게 정치적이겠습니까? 국가와 국민 정치인의 첫 번째 임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것을 했을 뿐입니다. 왜곡하지 않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에 재외국민안전대책단으로 캄보디아에 다녀오신 주블리 민주당의 김병주 최고위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제 그 캄보디아 재외국민안전대책단으로 가셨는데 네. 가가지고 네. 또 구출하신 그 구출 대작전이 아주 관심이 네. 쏠리는데 그 상황을 좀 먼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네, 먼저 출발하기 전에 저의 지역구 예. 남양주에서 부모님의 절규어린 민원이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8월 15일 날 캄보디아 프롬페스에 여행을 갔다. 근데 연락이 안 된다. 아마 범죄 소굴에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면 김병주 최고위원님 가신다는 걸 알고 연락을 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신문에도 나고 하니까 예. 우리 시의원을 통해서 연락이 왔어. 그러면 인적 사항하고 그런 걸 다 받았습니다. 근데 장소가 프롬페스로만 나와 있지 프놈펜. 구체적인 게 없는 겁니다. 예. 그럼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그 정모군인데 정모군을 비롯해서 한국인들이 많이 그렇게 위기에 몰려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가서 한 명이라도 구출하고 또 시스템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서 다시 이런 걸 재발 방지해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도착을 했고요.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사람 찾으려면 여러 군데 소문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한인회에도 이런 사람들 좀 찾아달라고 하고 대사관 경찰관에도 우리하고 캄보디아 측 고위직을 만났을 때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뭐 찾기 어렵죠. 그런데 둘째 날 이제 그날이 복귀하는 날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한 12시쯤 위치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됐어요. 네. 한국에서 문자가 왔는데 30층 건물 13층에 있다. 그게 어쯤 된다라는 게 주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확인했냐 했더니 저는 바쁘니까 우리 보좌진들한테 위치 좀 확인해 달라고 했더니 어머니하고 협조를 해서 그 정모군의 친구가 컨택이 되는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아니면 캄보디아에? 우리나라에 가끔씩 소식을 전하는 친구를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 실종된 그 캄보디아에 간 그 정모군이 도착해서 얼마 있다가 사진을 하나 보냈어요. 사무실에서 밖에 찍은 사진, 정경 사진을 보냈고 여기가 프롬페스의 30층짜리 건물이고 나는 13층에 있다라는 걸 보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구글 지도를 찾아보니까 거기는 고층 빌딩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식별하기가 좀 용이해요. 그렇지만 지도만 갖고는 할 수 없으니까 그 정보를 한인의 회장한테 우리 보좌진들이 줘서 거기가 맞는지 확인해라 해서 주소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때가 한 12시 금요일 돼서 제가 상원 면담을 끝나고 나오니까 문자가 막 폭발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빨리 확인됐습니다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찾는 방법은 그동안 소문냈던 그런 여러 루트 사람을 다 모이고 했어요. 캄보디아 고위급, 차관급을 만났는데 이분이 아주 전문적인 한국을 많이 도와주신 분이었어요. 그분하고 한국 대사관에 파견된 경찰, 교포가 그 지역에 아주 잘하는 교포분하고 며칠을 전화로만 통화이 안 돼서 한 2시까지 제가 머무는 어디로 오라. 소집을 했죠. 방국. 그래서 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고위급 차관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차관을 만났더니 이렇게 해서 찾아야 된다. 주소가 나왔으니 찾자 했더니 그분이 요구사항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지금까지 조치했냐 해서 한인회도 얘기했고 대사관도 얘기했고 한인회도 위치가 나오니까 빨리 또 경찰에 신고를 했더라고요. 찾으려고. 그러니까 그분 조건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경찰에 신고해도 한인회에서 여러 루트로 올라가다 보면 그 정보가 셀 수가 있다. 대사관도 마찬가지. 경찰에 하려면 그 캄보디아 경찰에 신고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세면은 예. 도망간다. 자기한테 위임을 해달라. 그래서 그거는 다 크로스 시키고 여기서 하자 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분들이 신고해도 자기한테 와서 간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여러 번 단계를 거쳐서. 그래서 제가 한인회하고 그쪽에 그 협조를 요청을 했고요. 여기서 할 테니까 잠시 보류하라. 그리고 그때 교포도 와 계셨는데 그러면 그 건물에 자기 직원들하고 아는 분을 며칠 보내서 감시를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보내서 몇 명이 건물 앞에서 감시를 하고 있었고요. 왜냐하면 사진은 있었으니까. 예. 정모군의 사진. 그리고 협의를 해보니까 신고를 해도 이게 프로세스가 너무 늦는 겁니다. 정상적으로는 신고를 하면 위치가 나와도 경찰위원회가 열리는데 4일 후에 경찰위원회가 열리고 경찰위원회에서 수색하겠다고 결정이 나면은 3주 후에 투입을 한대요. 아이고 어느 세월에. 왜냐하면은 사실 신고만 갖고는 어떤 건물을 덮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비리 사실이나 비행 사실 이런 걸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가는 거죠. 구조도 그러고.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거죠. 대부분이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급하잖아요. 오늘 금요일 저녁에 한국으로 복귀를 해야 되는 일정인데 안 된다. 지금 당장 하면 덮치면 경찰이 덮치면 찾을 수 있는데 왜 못하냐. 그래서 그 고위급 경찰 그 공무원한테 캄보디아 여러 루트로 한번 얘기해봐라. 다행히 그날 오전에 제가 상원에 가서 부의장을 만났는데 예. 부의장이 직함이 부의장 겸 우리로 얘기하면 국방내무위원장인데 국방과 행안위원장으로서 경찰군을 통제하는 위원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도 포스타 출신이라서 내가 포스타라니까 친해졌거든요. 예. 그 친구 뭐든지 도와준다고 하지 않았냐. 빨리 전화해서 도움을 받게 해라 하고 그렇게도 연락을 하고 여러 루트로 고위급이 관여가 됐죠. 그래서 한 4시쯤 되니까 전화가 오더라고요. 긴급 경찰회의가 열리기로 했다. 그리고 4시쯤 그 사이에 이제 13층 갖고는 안 된다. 거기는 엄청난 큰 건물이었어요. 호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왜냐하면 모든 건물에 들어가서 하다면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 층에. 그래서 한국에 전화를 제가 해서 보좌진 없이 혼자 가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또 한국에 전화해서 야 호실을 알아야 된다니까 그 친구를 통해서 한번 알아봐라. 근데 그냥 알려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 우리 보좌진하고 정모군에 한국에 있는 친구가 가상에서 그 친구한테 정모군 편지를 보냈어요. 메일 같은 거를. 내가 취직하고 싶으니까 너 찾아가고 싶으니까 어디로 가면 되냐 메토실로. 취직해서 온다 그러면 그 친구는 소개비를 또 한 1,000만 원 받는 모양이에요. 얼싸졌다고 13층 13호를 가르쳐 준 거예요. 13호. 호실까지 확인이 됐으니까. 야, 머리 잘 썼네요. 네, 이제 작전이 개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위원회에 알려줬죠. 13호 확인됐다. 이제 들어가라. 그래서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6시 됐을 때 경찰회의가 끝났더라고요. 이제 밤이 돼가려. 저는 그날 밤 11시 반 비행기로 와야 되는 시간의 싸움이었는데 근데 안 좋은 소식이 왔어요. 경찰회의 끝났는데 오늘 못 들어간다. 며칠 있다 들어가야 된다. 아이고. 참 미치겠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제가 안 된다 이거 해야 된다. 그래서 1인 시위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나 사진 찍어라 하고 사진 찍고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8시간 버티고 있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 상원 부의장과 찍은 사진 그것도 보내라. 상원 부의장도 약속하지 않았냐. 그리고 그 차관한테도 캄보디아 차관한테 상원 부의장한테 다시 전해라. 그리고 또 국정원 쪽도 고위급을 만났어요. 제가 그 전에 거기도 전화해서 빨리 해라고 하고 답답하죠. 그리고 시위가 별거 있겠습니까? 앉아서 한국에서 온 고위 국회의원이 지금 8시간 버티고 나는 그거 해결 안 하면은 꼼짝도 못 하겠다 하고 보냈어요. 경찰 쪽에. 그랬더니 8시 반쯤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9시에
기습을 작전하겠다. 하겠다. 작전하겠다고. 예. 아, 됐다. 그때 이제 체크하고 공항으로 와야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 연기해서 이걸 마무리하고 가겠다고 빨리 또 공항에 다 내일 비행기 조종하고 뭐 저 혼자 가니까 얼마나 바쁜지 그러니까요. 도와주는. 그러면 다른 의원들은 그날 금요일 밤 비행기로 오고 세 분은 그래서 네 최고위원님만 분은 비행기를 하루 세 연기를 분은 했군요. 가라 예. 하고 저 혼자 남아서 이제 해야 되겠다고 남았고요. 그래서 9시에 투입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럼 나하고 그 캄보디아 차관 같이 갑시다. 나도 좀 뒤에서 지켜보겠다. 가야 자꾸 독촉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그쪽 경찰에서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 차관은 가서 뒤에서 자기가 지휘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가시고 연락을 하라 해서 그 교포하고 앉아서 계속 대기를 했는데 9시 10분에 전화가 왔는데 안 좋은 전화가 왔어요. 덮쳤는데 없다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가 건물이 디귿자로 세 동이 있었던 거예요. 디귿자인데 앞에 한 동을 기습을 했는데 없으니까 똑같은 모양이더라고요. 그게 B동인데 A동인지 C동인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또 한국에 전화해서 야 혹시 A동인지 C동인지 확인이 됐냐? 그 확인할 방법이 있냐? 친구한테 물어봐라 하는데 시간은 총각을 다투잖아요. 경찰이 투입되면은 이미 다 소문이 나니까. 다 소문나고 튀죠. 도망가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괜히 또 접촉해가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근데 그놈들도 그러네. 뭐 딱 이렇게 뭐 찍어줘야 되나요? 그러면은 병력을 A동, B동, C동 13층, 13호를 동시에 딱 급습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답답하기는. 그런데 범죄 사실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예. 아무 집에나 들어갈 수 없는 것 제가 괜히 같더라고요. 흥분됐습니다.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우리 사정이고. 그래서 야 C동 그냥 동시에 그 정찰하면 안 되냐 수사에. 그 함 놓친다. 근데 놓치면 당신 차관이나 나는 몸꼴이 되고 그 인원은 숨어버리면 이제는 죽음까지도 갈 수 있다. 그렇죠. 너무 절박하더라고요. 그래서 하겠다고 해보겠다고 했는데 9시 20분에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정모군 사진과 함께 구출됐다. 신병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예. 진짜 눈물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죠. 2분 후에 다시 전화 왔어요. 네. 한국인 2명 청년도 구출했다. 같이 구출했다. 예, 그래서 3명 그 사진을 딱 보내오더라고요. 그래서 안심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경찰들이 그 3명을 신병을 확보하고 하게 되면 경찰로 가서 우리도 얘기하면 유치장, 예. 유치장에서 일단 초동 수사를 해야 그렇겠죠.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가서 만날 수 있느냐 하니까 이틀 후에 해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초동 수사가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규정상. 그럼 내가 내일 저녁에 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틀 기다릴 수가 없다. 그럼 오늘 저녁은 양보하겠는데 내일 10시에 좀 만나게 해달라. 그럼 자기들이 백방을 노력해 보겠다고 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10시는 안 되고 오후 2시에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찰 규정상 그 유치장은 이틀 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 다른 정보국으로 그 인원을 이송을 해서 안가 쪽에서 만나게 2시에 해주겠다고 돼서 2시에 만났죠. 그 만날 때도 한 1시쯤 됐더니 왜냐면 만날 때 저 혼자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 대사관 경찰관하고 우리 그 친구들을 후원할 교포 한 분하고 같이 가야 제가 복귀하더라도 기여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같이 가겠다는데 한국 우리 경찰 쪽에서 1시쯤 확인했더니 아직 그 인원이 그리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전화를 하고 뭐 해서 겨우 2시까지 그 인원이 와서 면담을 하게 됐던 거고요. 면담을 해보니까 20살, 23살, 26살의 우리 청년들이었고 간지 2달 됐더라고요. 실제 2달 됐고 연애 사기, 로맨스 스캠을 주로 했는데 초기 단계를 했더라고요. 예. 초기 단계를 하고 본인들이 빨리 한국에 좀 복귀해 달라고 하고 처음에는 저를 되게 경계하더라고요. 혹시 또 이상한 조직이 온 줄 알고 그랬더니 국회의원이라고 제가 명함도 보여주고 설득을 시켰더니 그대서야 안도하고 누구가 제일 보고 싶냐 하니까 2명은 엄마가 보고 싶다 해서 그럼 전화로 연결
해줬습니다. 그것도 전화가 안 되는데 마침 제가 가니까 고위급 경찰도 오고 고위급 국정원 요원들도 왔더라고요. 한국군. 그러니까 예. 그분들한테 좀 전화하게 할 테니까 해달라니까 허락을 해서 2명은 어머니하고 그 자리에서 전화를 했는데 한 어머니는 엄청나게 우시더라고요. 우리 지역의 어머님은. 예. 그래서 안도했고 그리고 나서 먹고 싶은 게 뭐냐 또 아픈 데가 뭐냐 이런 걸 다 체크했고 그리고 나서 제가 복귀하면은 저희 고등학교 후배 사업가가 있어서 믿을 만한 부모 역할을 해줘라.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면회 가서 먹고 싶은 것도 여주고 하게 체계를 하고 대사관 우리 경찰을 통해서 했고 또 저는 캄보디아 고위급 경찰이나 이쪽에 통상 그렇게 가면은 추방해서 소환하는데 3개월이 걸린다고 해요. 3개월 너무 길다. 그렇죠. 한 달 이내에 최대한 짧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간곡히 부탁을 하고 그날 이제 복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복귀하고 나서 이제 어머님한테 예. 바로 이제 2분의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얘기했고 아이고. 후원인까지 정해서 먹고 싶은 거 였고 그날 저녁에는 뭐 치킨이 먹고 싶다 해서 치킨도 사서 였고 뭐 그렇게 케어를 하고 왔다고 하니까 두 어머님이 너무 고마워하고 2분 다 우시더라고요.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아이고, 네. 참. 그 친구들도 이번에 들어왔습니까? 아니죠. 지금 아직은 캄보디아 경찰 일단은 유치장에 이제 있죠. 빼내기는 한 거고요. 네. 예. 그러니까 범죄 단지로 빼냈기 때문에 이제 생명은 안전한 거고요. 그리고 초동하고 수사를 하고 이제 추방 형식으로 이민국으로 보내서 예. 추방이 되면은 그들은 이제 한국으로 소환되는 그런 형식의 절차였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지금 저는 우리 김병주 최고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도 막 울컥하고 네. 그러는데 그걸 뭐 또 국힘에서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막 이렇게 또 공격하고 그러는 걸 보면서 참 네. 상종 못할 집단이구나. 그런데 오죽 답답하시면 또 국회에서 눈물까지 보이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거 한번 잠깐 우리가 준비했는데 보고 네. 오실까요? 예. 네. 저는 평생 젊은이와 같이 나라를 지켜왔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을 보면 늘 저의 아들, 딸 같습니다. 감정이 이입이 돼서 진짜 내 아들 여기서 못 빼가 만든다. 어떤 루트든지 최단시간에 뺄 수 있는 루트를 택해서 빼야 된다. 여기서 실패해서는 안 된다라는 아주 절박함으로 했습니다. 어떻게 정치적이겠습니까? 국가가 국민 정치인의 첫 번째 임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것을 했을 뿐입니다. 왜곡하지 않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육군 대장의 눈물을 우리가 제가 뭐 우리 국민과 청년 그런데 고통받는 청년들 예, 아니 그리고 눈물이죠. 저도 이렇게 들으면서 느꼈지만 순간순간 막 상황이 변하고 이러다가 안 되는 거 아닌가 어렵게 그렇죠. 그 애타는 마음이 네. 얼마나 그때 간절하셨겠어요. 그럼요. 사실 저는 친자식처럼 생각이 됐어요. 불가능한 일을 해내신 거예요. 진짜 저도 부모의 심정으로. 방콕 특파원을 해봐서 동남아 사정을 좀 아는데 원래 그쪽 나라가 절차가 느려요. 그렇죠. 언제 될지 몰라요. 그거 김병주 최고위원님 아니었으면 절대로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거. 네. 그래서 저 가정에서 저 혼자가 있다 보니까 교포분 중에 일부가 오해를 하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초동 단계에서 제가 찾아달라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찾고 또 건물까지 같이 확인을 하고 본인들도 경찰에 신고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 캄보디아 차관님이 다 중지시켜 달라고 보안이 누출되면은 해서 중지시키고 그때부터 정보를 드리지를 못했어요. 아마 그게 서운했고 마치 자기들이 찾으려고 하는데 같이 하다가 공을 낚아채는 거 아니냐 이런 온함이 배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저 혼자 있다 보니까 면회 가고 뭐 면회 준비하고 그다음 이런 과정들이 다 제가 직접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그 교포 동포분들 같이 했던 분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못하고 복귀를 했더니 한 교포분이 조금 사실과 다른 면에서 서운함을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정치인이 뭐 쇼하는 것 같았다 등등.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뭐 국민의힘이나 극우들이 저를 공격하는 거죠. 네. 이찬우님 네. 이런 글을 주셨어요. 그리 고생하셨는데 어제 아침 방송 국진 패널이 이 상황에 대해서 말하기를 본인 지역구 청년 하나를 구했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것들이 사람입니까? 빨리 해산시키고 이런 발언에 대해 민사적 책임을 지게 하는 법을 제정해야 됩니다. 쓰레기들 좀 치웁시다. 거리의 쓰레기보다 더 지저분한 공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역이지만은 사람도 아니죠. 그때 제가 얘기했던 건 캄보디아 그쪽 고위층하고 경찰에도 계속 그 수색 들어가기 전에도 얘기하는 거 정모군이 있으면은 한국인이 같이 좀 있을 거다. 한국인을 다 찾아와라 그 건물에 그걸 계속 요구한 거거든요. 정모군 한 명만이 아니라 그 사실 사기하려면 한국인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3명을 찾은 겁니다, 사실은. 사실 이번에 네. 이제 지금 한 석 달 됐다고 그러셨나요? 2달 정도. 2달? 예. 이번에 구출한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만약에 이번에 이 친구가 탈출을 못했으면 네. 계속되는 협박과 고문에 못 이겨서 계속 범죄의 그렇죠.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갈 네.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죽음으로까지 내몰렸을 그렇죠. 것이고. 그러니까 이자가 죽을 네. 수도 있는 것을 구해준 것도 있고 네. 또 이자를 포함해서 이 정군을 포함해서 3명을 구출을 함으로써 네. 이 3명에 의해서 일어날 수도 있는 얼마나 많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 차원을 생각을 해야죠. 그럼요. 그 인원들이 계속 거기서 했다면은 사기 행각이 계속 강요에 의해서든 그럼요. 이루어지면 한국에 있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피해가 계속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젊은 친구들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좀 착잡한 게 네. 이게 피해자이기도 하면서 또 가해자란 말이에요. 네, 그럼요. 참 그 어쩔 수 없이 이제 갔는데 가서 그 일을 안 하면은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하고 이 문제를 일단은 이제 지금 48명은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네. 10명은 영장 심사 예정이고 법에 따라서 합당한 처벌을 또 받고 사회에 복귀해야 되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이번에 보고 놀란 게 저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갔단 말인가. 네. 그리고 저렇게 못 나오게 돼 있는가. 네. 도대체 어떻게 돼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많이 놀랐거든요. 네. 일단 최고위원님 이번에 이제 직접 그 현장을 보고 겪으셨으니까 국민들이 일단은 이번에 그 박군이 숨지면서 이 문제가 정식으로 불거졌고 네. 이번에 가신 것도 감금돼 있는 사람들을 좀 파악을 하고 얼마나 많이 탈출시킬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우리 국민들이 가졌는데 네. 막상 돌아온 것은 캄보디아 인민당국에 구금돼 있는 자들을 데리고 와서 범죄자들 처벌하는 것으로 그치니까 네. 국민들 여론이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 구해주는 건 몰라도 죄 짓고 벌 받아야 될 놈들을 돈 들여서 데리고 온다? 여기에서 좀 혼란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것은 국가의 첫 번째 책무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구하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큰 가치는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사실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입니다. 또 범죄 용의자이기도 하고요. 그 중에는 나중에 법적으로 범죄자가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은 일단 거기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구출을 해내고 구해내고 한국에 와서 법을 따져서 처벌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법적 책임이 다 끝나면은 다시 정상적인 한 그 시민으로 돌아가서 생활할 수 있게 터전의 희망의 사다리를 놔주는 것이 국가이고 정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을 첫 번째 임무를 위해 살았어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 그래서 저는 청년들과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평생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이 근무했던 우리 전후 청년들이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어떻게 안 구합니까? 그래서 제가 자청해서 이거 TF를 만들어야 된다. 정청래 퇴거하고 그래서 정청래 퇴거 다시 허락을 해주고 해서 급파를 같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 대응반도 같지만은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이 있고 정부는 정부 할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상원 의원, 하원 의원, 정치권에서 이거를 빨리 구출하는 방법, 또 재발 방지 방법,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를 논의해서 그런 걸 다 했던 거고요. 그리고 우리 동포사회 많은 또 지금 되게 어렵거든요. 여행이 그쪽으로 잘 안 가고 하니까. 그래서 그 동포들의 애로사항을 또 듣고 그걸 정부 돌아와서 국회와 정부를 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걸 하는 걸 하러 갔던 거고 또 그 3명만 구출한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도 사실 보좌관이나 아무 없이 가서 그 한인회라든가 여러 도움을 받아서 하원의 의원들도 많이 만나고 상원 실세 의원들도 만나고 또 그 우리로 얘기한 국정원, 경찰 고위급도 만나고 또 거기에서 감금됐다 풀려났던 사람도 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단지 범죄 단지가 대규모더라고요. 거기 가서 이 리모델링 작업을 했던 업자를 만나서 그 구조도 하긴 하고 그런 사항을 다 하긴 했던 거죠. 네. 아직도 이제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원치 않게 감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이 부분을 풀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한 그 대사관이나 그쪽에서는 한 1,000명 정도가 있는 걸로 추정을 해요. 기간마다 다 좀 추정치가 다른데 그래서 지금 이번에 합의가 됐던 게 저희들하고 캄보디아하고 우리가 합동수사 TF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우리 경찰관을 캄보디아 경찰에 파견을 해서 합동으로 수사 TF를 만들어서 한국은 범죄나 피해 현황이 신고 들어오면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고요. 거기에 저는 더 나아가서 상원이 법을 만들잖아요. 국회가 그쪽 의회들. 그래서 상원 부의장을 만나서 TF가 만들어지고 TF만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파견된 우리 한국 경찰에게 한국인에 대한 수사권은 줘야 된다. 예. 그래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수사권이 없으면 보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상원 부의장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다. 그거 한번 법적으로 검토를 하고 법을 만들어 보겠다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그렇게 되면은 너들 캄보디아 수사 인력이 부족한데 한국 경찰이 가서 그렇게 하면 너희들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캄보디아와 대한민국의 관계가 정상화되기가 어렵다. 우리 국민 정서상 캄보디아가 되게 에 대한 감정이 악화됐잖아요. 역으로 또 캄보디아도 또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감정이 악화됐더라고요. 본인들이 그 치안이 잘 돼 있는데 마치 치안이 안 되고 범죄 소굴처럼 한국에서 인식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캄보디아 나름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편함을 없애고 정상화하려면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규모 범죄 단지를 소탕 작전을 해서 그걸 와해해야 된다 했는데 다들 그런 의지를 보여줬고 같이 하기로 합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그 자료를 보니까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그렇게 외국으로 나갔던 젊은이들이 꽤 많더라고요. 막 3만 명 남고 나가고 그러는데 돌아오는 수가 적어요. 네. 그러니까 한 3천 명 이상, 네. 2천 명, 3천 명이 계속 캄보디아에 나갔다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대충 세보면 10,000명 가까이 되는 건데 지금도 그러면 수많은 젊은이들이 캄보디아에서 불법 조직에 지금 몸담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1,000명에서 수천 명이 되고 그런 것들이 캄보디아에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베트남에도 있고 필리핀에도 있고 중국도 있는데 제가 쭉 역사를 추적해 보니까 윤석열 정부가 아주 실책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캄보디아에 예전은 별로 없었는데 5년 전에 중국에서 주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한 사이버 사기가 이루어졌잖아요. 네. 왜냐? 거긴 조선족이 많으니까 한국말을 할 수 있는. 근데 한 5년 전부터 그 피해가 중국인한테도 많이 생겨요. 중국인 대상 사기가 또 많으니까. 중국 공항에서 엄하게 단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범죄 조직들이 동남아로 갔는데 필리핀이나 뭐 태국이나 이렇게 흘러갔고 그런데 3년 전부터 캄보디아에
그 범죄 조직들이 몰려든 거죠. 캄보디아는 그러한 사이버 범죄 조직이 활거하기에 가장 좋은 땅이더라고요. 예. 왜냐? 달러를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그렇죠. 달러를 많이 써요. 그 화폐가 있는데도 모든 상점에도 달러가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돈 세탁이 쉽고 그다음에 거기가 권력이 좀 부패해서 돈이면 해결이 가능한 권력층한테 돈 주면은 그래서 봐주고. 천지라고 하는 자가 저렇게 마음대로 그러다 보니까 아닙니까? 캄보디아의 천지 뭐 프린스 예. 그런 그자고. 큰 그런 대규모 사기 조직도 있지만은 국제적으로 많은 그런 대규모 사이버 사기 조직들이 거기에 압력하는 것 같고요. 그때 제가 만난 그 조직에 들어가서 건물에 들어가서 리모델링 했던 분한테 들어보니까 그 안에 한 3,000명에서 5,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 한 개의 단지 안에. 그 안에는 뭐 작업자족이 다 되게 뭐 식당에서부터 이발소 다 있고 그런 걸 한 6개 자기가 리모델링 작업을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긴 곳곳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일단 우리 정부가 캄보디아 정부하고 이렇게 공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캄보디아 부분을 정리하고 뭐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이런 데도 다 네. 같이 봐야 될 텐데 저는 이번에 보면서 더 근본적인 대책은 왜 젊은이들이 나가는가? 그렇죠. 여기에 대한 성찰이 정치권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 나가겠습니까? 그럼요. 저는 물론 젊은이들의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고생해서 돈을 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쉽게 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말에 혹해서 가는 것 이것도 잘못이지만 희망이 보이질 않으니까 그렇죠. 나가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저도 이번에 국가가 무엇이 해야 되는지 청년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국가에서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마련돼 있으면은 그렇게 유혹에 빠지지 확률이 적잖아요. 그 3명 청년도 면담해 보니 다 직업이 마땅찮고 알바 수준의 일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2명들이 고액 뭐 500만 원 준다 이러니까 혹하는 거죠. 그렇게 빠졌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가가 나서서 이제는 청년 문제를 심각하게 일자리 창출에서부터 어떻게 할지를 고민해서 해결을 해야 근본적으로 풀린다고 봐요. 그래서 단계별로 해야죠. 일단은 구직 광고로 간 인원들이 많아서 고액 구직 광고, 동남아라든가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걸러내도록 하고 이번에 이재명 정부도 하겠다고 발표는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덫에 걸리지 않게 그다음에 이제 청년 일자리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는 문제 그러면서도 그건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에서 단속을 강하면 바로 고무풍선처럼 인접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초국가 위협으로 저는 규정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중국, 일본 할 것 없이 동남아 국가들과 같이 연계해서 이러한 범죄를 소탕하기 위한 국제적인 이런 협조하지 않고는 근본적으로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걸 우리 외교부나 대통령실에 좀 전달을 해서 그런 노력을 하게 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예. 다시 한번 참 최고위원님 애쓰셨다. 그 말씀 제가 오시면 꼭 좀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싶었고요. 네. 정말 정치권에서 이번 기회에 좀 잘 들여다봐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좀 찾을 수 있는 빛을 이렇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며칠 전부터 커뮤니티에서 극우나 보수뿐만 아니라 우리 진보 진영 커뮤니티에서도 저를 되게 왜곡되게 알더라고요. 뭐 정치쇼를 하고 왔다. 저희 이런 얘기를 다 들으면 이해가 갈 텐데 부분적으로 이것만 해서 뭐 마치 지역구 의원 보러 지역구 살리러 갔구만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꼭 시청자분들 이 방송 부분 보신 분이 있으면 끝까지 보시고요. 저가리 TV 좀 이해를 하고 이 문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되고 이제 이재명 정부나 우리 이재명 정부와 같이 민주당에서도 발벗고 나서니까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이나 극우들에서는 불평 불만할 시간에 필요하면 가서 한 명이라도 더 구하는 노력을 하십시오. 그래요. 오늘은 캄보디아 얘기만 하고 좀 마무리할까요? 네, 그게 좋겠습니다. 제가 그럼 너무 집중해서 들어가지고
다른 이야기 또 하려고 그러니까 힘드네. 다른 거 얘기는 뭐 다음에 할 시간이 있고 이거는 심각한 거기 때문에 이걸 집중적으로 해주셔서 오히려 고맙네요. 그래요. 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권이 좀 이런 문제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눈물을 닦아줘야 그게 정치권이 할 일 아닙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국민들 마음을 어지럽히고 그런 정치 필요 없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입니다. 이번에 가서 또 우리 한국민들 젊은이들 구출하고 온 김병주 최고위원님께 다시 한번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